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2회 듣기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1번. 무슨 일이시죠?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안내 방송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분을 찾으시는데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온 김준수 씨를 찾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많은데 혹시 항공사 이름이나 몇 시에 도착한 비행기를 탔는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 2시에 도착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6번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안내 방송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분을 찾으시는데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온 김준수 씨를 찾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많은데 혹시 항공사 이름이나 몇 시에 도착한 비행기를 탔는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 2시에 도착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6번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21번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안내 방송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분을 찾으시는데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온 김준수 씨를 찾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많은데 혹시 항공사 이름이나 몇 시에 도착한 비행기를 탔는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 2시에 도착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6번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1번 보기 보겠습니다. 남자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공항이죠. 네, 남자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2번, 여자가 찾는 사람은 이미 도착했을까요?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자가 찾는 사람 김준수 씨는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도착했는데도 찾지 못하니까 방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마도 도착했을 겁니다. 3번, 여자는 2시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자가 비행기를 탄 건 아니고요. 공항에 마중을 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4번,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네, 남자가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많은데 라고 말했으니까요. 여러 대, 많은데, 자,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는 여러 대입니다. 자, 우리 21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항공사라는 데는요, 보통 항공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라는 말도 나왔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출입구를 말한답니다. 자, 공항은 여러분도 굉장히 좀 익숙한 곳일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곳을 고르십시오. 22번. 선생님, 이 과자 좀 드셔보세요. 어머, 달지 않고 맛있네요. 어디에서 사온 거예요?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 가서 사온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몇 개 더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일본은 여행하기 좋은가요? 저도 가고 싶네요. 네. 교통이 좋고 깨끗해서 여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이 과자 좀 드셔보세요. 어머, 달지 않고 맛있네요. 어디에서 사온 거예요?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 가서 사온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몇 개 더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일본은 여행하기 좋은가요? 저도 가고 싶네요. 네. 교통이 좋고 깨끗해서 여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잘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선생님, 이 과자 좀 드셔보세요. 어머, 달지 않고 맛있네요. 어디에서 사온 거예요?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 가서 사온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몇 개 더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일본은 여행하기 좋은가요? 저도 가고 싶네요. 네, 교통이 좋고 깨끗해서 여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되돌려 듣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여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갑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지 모르죠. 저도 가고 싶네요. 이런 표현을 했지. 가족들과 함께 간다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2번. 여자는 주말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는 남자가 다녀왔죠. 남자가 가족과 함께 주말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번. 남자가 사온 과자는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여자가 과자는 맛이 어떻다고 했죠? 달지 않고 맛있네요. 그래서 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4번. 남자가 사온 과자는 일본에서 파는 것입니다. 남자는 일본에서 과자를 사왔습니다. 남자가 사온 과자는 일본에서 팔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 가지고 온 것입니다. 4번 정답이었습니다. 남자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과자를 선생님에게 드렸습니다. 23번. 안녕하세요. 7월에 보는 한국어 시험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아, 7월 시험은 이미 마감되었어요. 지금은 10월 시험만 접수하실 수 있어요. 올해는 11월에도 시험이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해요. 10월 시험으로 접수해 주세요. 그럼 10월 넷째 주 시험으로 접수해 드릴게요.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7월에 보는 한국어 시험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아, 7월 시험은 이미 마감되었어요. 지금은 10월 시험만 접수하실 수 있어요. 올해는 11월에도 시험이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해요. 10월 시험으로 접수해 주세요. 그럼 10월 넷째 주 시험으로 접수해 드릴게요.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23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보는 한국어 시험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7월 시험은 이미 마감되었어요. 마감되다 라는 뜻이 어떤 걸까요? 마감은 하려던 일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마감, 하려던 일이 끝난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10월 시험만 접수하실 수 있어요. 올해는 11월에도 시험이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해요. 10월 시험으로 접수해 주세요. 그럼 10월 넷째 주 시험으로 접수해 드릴게요.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성함, 이것은 이름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죠.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23번, 보기 1번. 시험은 7월과 10월에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7월 시험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10월 시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2번. 시험을 보기 전에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줄에 남자가 접수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잖아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접수해야만 합니다. 2번도 오답입니다. 3번. 기간이 지나면 시험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간이 지나면 시험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월 시험은 마감이 되었고 이제 10월 시험과 11월 시험을 볼 수 있군요. 3번 맞는 것 같지요? 4번 보고 다시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올해는 한국어 시험을 11월에 볼 수 없습니다. 10월 시험과 올해는 11월에도 시험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 3번이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험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휘 2개 챙길게요. 마감이라는 단어와 이름을 높여서 부르는 성함,
단어 기억하겠습니다. 눈팅. 여러분들 요즘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SNS 많이 하죠. SNS에서 리플, 댓글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글도 쓰죠. 그런데 그냥 사진, 동영상만 보고 리플을 달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눈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어저께 유튜브에 동영상 올렸는데 봤어? 네, 봤어요. 그런데 왜 리플, 댓글 안 달았어? 아, 저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눈팅만 했어요. 눈팅은 눈으로만 보다.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아요. 안물, 앙궁. 뜻을 보면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가 계속 나 남자친구가 꽃 사줬다 계속 이야기해요. 난 궁금하지 않은데. 그럴 때 안물, 앙궁.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안물, 앙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확행. 이 소확행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일단 뜻을 보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다는 비싸지 않은 이라는 의미예요. 비싸지 않은 물건으로, 비싸지 않은 음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물건은 여자들은 립스틱, 귀걸이, 음식은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이 소확행이에요. 비싸진 않지만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사람마다 다 각자의 소확행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신상 카페에 가서 커피하고 케이크를 먹는 게 소확행이에요.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뭐예요? 깜놀. 앙! 깜짝 놀랐어.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이럴 때 깜짝 놀랐어. 깜놀. 깜놀은 깜짝 놀라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줄여서 깜놀이라고 말해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싸해지다는 조용해지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볼게요. 우리 친구 생일 파티하고 있어요. 막 다들 같이 막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와 박수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넘어져서 케이크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어. 근데 막 사람들이 와 이러다가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해졌어.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질 때, 그럴 때 갑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24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흑백은 한 장에 50원이고요. 컬러는 100원이에요. 이걸 흑백으로 5장 복사해 주세요. 팩스도 보낼 수 있나요? 네. 팩스 보내실 곳 팩스 번호를 알려주세요. 한 장에 500원이에요. 아까 복사한 걸 다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앞부분 2장만 보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흑백은 한 장에 50원이고요. 컬러는 100원이에요. 이걸 흑백으로 5장 복사해 주세요. 팩스도 보낼 수 있나요? 네.
팩스 보내실 곳 팩스 번호를 알려주세요. 한 장에 500원이에요. 아까 복사한 걸 다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앞부분 2장만 보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흑백은 한 장에 50원이고요. 컬러는 100원이에요. 흑백이라는 거는요, 블랙 앤 화이트로 여러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검은색과 흰색을 말합니다. 컬러는요, 100원입니다. 라는 건 컬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복사된다라는 의미이겠죠. 이걸 흑백으로 5장 복사해 주세요. 팩스도 보낼 수 있나요? 네. 팩스 보내실 곳 팩스 번호를 알려주세요. 한 장에 500원이에요. 아까 복사한 걸 다 보내시는 건가요? 아까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요. 여기 앞부분 2장만 보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보기 1번. 여자는 복사기를 고치러 왔습니다. 아니죠. 여자는 복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2번. 남자는 흑백으로 복사를 5장 했습니다. 맞죠? 흑백으로 5장 복사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3번. 여자는 팩스 회사에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여자는 팩스 보낼 곳의 팩스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4번. 남자는 5장을 복사해서 모두 팩스로 보냈습니다. 남자는 5장을 복사하고 앞부분 2장만 팩스로 보냈지요. 여러분 정답은요. 네, 2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흑백으로 복사를 5장 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전에는 저희 가게에서 커피나 음료만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아주 많이 가져다 두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을 때 저희 가게로 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전에는 저희 가게에서 커피나 음료만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아주 많이 가져다 두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을 때 저희 가게로 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25번 26번 25번, 2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유형은 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는 목적과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죠. 25번, 26번 문제는 한 사람이 혼자 말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안내방송, 책 소개, 가이드의 안내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안내, 설명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25번은요, 주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고르기입니다. 지문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전에는 저희 가게에서 커피나 음료만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아주 많이 가져다 두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을 때 저희 가게로 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25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25번은요, 말하는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지문을 풀 때는요, 항상 듣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말하는 목적에 따라서 안내, 소개, 설명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1번 주문, 2번 감사, 3번 부탁, 4번 안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게를 새로 바꿨다.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풀고 계시죠? 26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26번은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잘 들어야 답을 고를 수 있죠. 들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선택지에 나와 있다면 지워가면서 답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이 가게는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 가게는 전에도 있었죠. 이번에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번. 이 가게에서는 커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게에는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 있잖아요. 오답이었습니다. 3번. 이 가게에서 책을 오래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가게에서는요, 책을 오래 읽을 수 있습니다. 4번. 점심시간에 이 가게에 가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정답입니다. 26번 정답은 점심시간에 이 가게에 가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의고사 제2회 듣기 21번에서 28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깜놀, 소확행, 줄임말 표현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